아주 쉽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지 말고요. 배우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배우시려는 분들은 잘 몰라요. 뭘 배워야 될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일반 피아노 학원, 요즘에는 일반 피아노 학원 아이들 가는 매일매일 가서 칠 수 있는 피아노 많고, 이런 일반 피아노 학원에서는 대부분 바이엘 체르니, 물론 기초는 없지만 쇼팽이나 뭐 다양한 자기가 좋아하는 팝이나 가요나 이 한 곡을 가지고 그거를 악보를 그대로 외워서 한 곡을 한번 버킷리스트로 쳐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차근히 손 운동도 하고 악보 보는 법도 배우고 그냥 이렇게 한 곡 한 곡 연습하면서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바이엘 클래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일단 클래식과 실용음악으로 두 가지만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용음악은 악보를 보고 혹시나 하나하나 다 치긴 어렵지만 요즘에 하고 있는 코드만을 보고 가볍게 쳐도 노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코드 하나만 쳐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실용음악 반주법이라고 하죠. 일반 음악 피아노 학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코드 반주법, 실용 반주법들은 음악을 실제로 작곡을 하거나 미디 작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기간 안에 그냥 코드만 가볍게 치면서 내가 노래 부르고 싶은 거 부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실용반주법을 배우는 추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실용반주법을 배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용반주법 요거 이제 발달되면서 재즈 연주법 뭐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클래식은 악보를 보면서 조금 꾸준하게 차근차근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음악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엘 체르니 그의 연주곡이나 명곡 등을 악보를 보면서 치고 뽐내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운 대로 그대로 치면 또 멋있는 연주곡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실용 반주법은 코드, 재즈 반주법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요. 교회 반주를 하실 때나 또는 가요 반주, 밴드 연주를 하실 때나 작곡, 미디, 작사 여러 가지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죠. 그 대신 기초가 없어도 사실은 금세 접근할 수 있는 게 코드 반주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용반주법을 배우시고 싶으신지 클래식을 배우고 싶으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또 어떤 데에는 개인 레슨을 받으면 동시에 같이 배우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가르치는 분들도 요것들을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배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우선 그러면 저희는 코드 반주법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 반주법은 일단 코드를 아셔야 돼요. C, D, E, F, G, A, B, C 요거만 아시면 돼요. C, D, E, F, G, A, B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요거만 아시면 돼요. 7개만. 근데 7개에서 샵이 붙는지 플랫이 붙는지 마이너가 붙는지 세븐이 붙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점점 더 진화해요. 코드가 C 코드에서 C 마이너가 되기도 하고 C 마이너 세븐이 되기도 하고 C 메이저가 되기도 하고 C 메이저 세븐이 되기도 하고 C 서스포가 되기도 하고 C 애드 2가 되기도 하고 C 어그먼트가 되기도 하고 C 디미니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분화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개만 제대로 알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아신다면 조금씩 더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드만으로 안 되고 리듬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실 때 코드를 배우고 리듬을 배워요. 그래서 코드도 배우고 리듬도 배우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오시면 이거 리듬을 어떻게 쳐야 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코드만 잘 치시고 예쁘게만 쳐도 끝나는 경우가 현대 음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리듬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코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노래하시고 혼자서 즐기실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소위 밴드 음악이나 다른 사람들과 합주를 할 때에도 연주를 현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코드 위주로 가볍게, 대신 그 코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쁜 코드 소리가 나오는 그걸 보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이싱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한 번만 쳐도 소리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리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25년 동안 레슨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선생님 코드나 대충 알겠는데요. 리듬을 못하겠어요. 리듬이 필요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코드가 대부분을 다 한답니다. 코드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리듬도 적용하게 되고 리듬을 할 수 있는 코드 음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에는 우선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생님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선은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듬에서는 또 박자가 나누어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박자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리듬이라고 소위 말할 때 다양한 복잡한 리듬은 빼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4분의 3박자가 있고요. 4분의 4박자가 있고요. 8분의 6박자가 있어요. 대략 이 정도만 아시면, 물론 4분의 2박자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이 특별히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4분의 3박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왈츠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악보에 세로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로선 안에 음표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실용반주법 할 때는 그 음표들을 굳이 지금 다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마디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그러면 한 마디 안에 4분의 3박자라고 하면 4분 음표가 3번 들었다는 뜻입니다. 4분 음표는 뭐냐? 한 박자짜리입니다. 그러면 한 박자짜리가 3박 들어있다. 4분의 3박자. 그래서 4분의 3박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음표가 뭘 다양하게 많이 있어도 현혹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조건 여기는 3박자 동안 3박을 내가 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끌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4분의 3박자 곡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경쾌하게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가볍게 세셔도 되고 하나 둘 셋 느리게 세셔도 됩니다. 자, 축하하오 기쁜 성탄 노래 아시죠?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이 노래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 노래인데요. 여러분이 단 코드 2개만 아시면 C, G, D 3개네요. 3개만 아시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만에 노래를 치실 수 있어요. 자, 코드 배우고 레슨하는 거는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단 3가지 코드만으로도 단 하루뿐이라도 여러분이 곡을 칠 수 있다는 것. 실용반주법이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코드가 G, C, D라는 코드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4분의 3박자니까 한마디에 3박씩 이끄시면 되세요. 그러면 3박씩 내가 누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쿵짝짝 쿵짝짝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했어요. 다시 노래를 얹어볼게요. 자,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코드만 가지고 노래를 하실 수 있죠.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이것만 누르면 되니까. 자,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 아이들도 배우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 더 자세한 거는 레슨을 배우시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연주하실 때, 배우실 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막 동요에 배우고 쉬운 곡에 배우고 하니까 재미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막 어려운 곡, 자기가 평소 하고 싶었던 가요 같은 것들을 막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빨리 이거 연주해서 빨리 배워야 하는 그 곡 위주로 레슨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로 비추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레슨하면서 그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결국 그 곡은 칠 수 있을지 몰라도 탄탄하게 기본기나 바탕이 되어 있지 않게 되고요. 사상 누각이 되어버려서 금세 나중에는 그 곡을 치면서 나는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가 없게 되고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쳤지? 또 치라고 하면 갑자기 되게 두려워지고요. 이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는 쉬운 곡으로 선생님이 선택한 곡으로 구성이 단순한 곡으로 시작하셔야 기본기를 다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양한 곡을 와서 치고 싶겠지만 잠시 몇 개월만 그런 열망을 조금 접어주세요. 그래서 구성이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력도 안 늘고 돈도 낭비, 시간도 낭비, 감정도 낭비,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레슨도 끝나고 결국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레슨생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슨 받는 사람은 그게 모르죠. 그런 이치를. 근데 레슨을 가르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레슨생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막 배가 산으로 가고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태산같이 중심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는 거에 집중하세요. 이거를 응용하고 더 디테일 원하는 곡을 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너도 나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곡, 심플한 곡, 구성이 딱 배우기 적절한 그런 곡, 그렇기 때문에 동요나 아주 쉬운 가요 같은 것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 그 핵심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춤을 배울 때 또는 수영을 배울 때, 운동을 배울 때에도요. 다양한 현란한 기술 또 응용력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예요? 아주 심플한 것만 계속하죠. 그 심플이 익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것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분의 4박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에서는 굉장히 많은 곡들, 많은 리듬,
많은 장르가 4분의 4박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설명드릴 순 없고요. 지금은 우선은 간단히 기본, 마치는 그냥 기본 반주법이에요. 그냥 행진하지 쿵짝짝짝. 4분의 3박자는 어떻게? 쿵짝짝 했죠.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했죠. 그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쿵짝짝 쿵짝짝 그거 4분의 4박자는 행진하듯이 쿵짝짝짝 쿵짝짝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리듬이 무궁무진 많은 게 4분의 4박자예요. 자, 행진하듯이 그런 느낌을 하면 되는데 쉬운 연습곡 하나 10꼬마 인디언 여러분 아시죠? 한 꼬마 인디 두 꼬마 인디언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인디언 어떻게 하는 거죠?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이거죠.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뭐 이걸 해볼 거예요. 이거는 정말 2가지 코드만 알면 돼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반주법이 이렇게 쉽습니다. 자, C하고 G만 알면 되는데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일곱 여덟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보 숫자가 너무 헷갈리네요. 다시 해볼게요. 1, 2, 3, 4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보 좋죠?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저는 쿵짝짝짝 4번을 다 쳤는데요. 처음 하실 때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돼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보 너무 쉽죠?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여덟 꼬마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4비트 만능 리듬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그냥 4비트 리듬 4박자 리듬을 4비트 리듬이라고 말하는데요. 다 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치는 게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는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4비트로 연주하면서 치는 거예요. 뭐 교회 음악 뭐 나는 종교가 다른데 상관없습니다. 필요하신 곡들은 같이 연주하시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 3가지 코드밖에 안 나와요. 이 곡도. 그러니까 이 3가지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쳐볼 거예요. 어제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목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해가지고 이 프로답지 못하게 목이 완전 쉬었어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되게 거칠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이크를 설치해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제 컴백이다 보니까 마이크를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어떤 걸 사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서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아신 분은 리플을 좀 달아주세요. 만약에 마이크를 사면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녹음이 되는데 그거를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녹음을 하는 거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완전 컴맹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4
4비트 리듬, 4박자 리듬, 제가 이렇게 곡들을 알려드리고 하는 거는 찾아서 여러분이 연습해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레슨을 하시려는 분은 이 곡들까지, 연습곡까지 제공이 되니까, 정보가, 팁이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레슨 커리를 만드시면 좀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레슨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 레슨 자료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코드 단 3개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조, 자, 다시 할게요. 리듬이니까요. 4비트 아마 9점 리듬 하시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자, 코드 한번 짚고 가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리듬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리듬, 기본적인 리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신 코드를 배우시게 되면요. 코드가 되게 단순하지만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려서 멋을 부려서 리듬에 막 욕심내지 마시고 코드에 집중하시면 조금 더 기본기를 탄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리듬들을 익히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리듬감도 생기고 그래야 여러 가지 적용과 응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코드가 시작이자 끝입니다. 코드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리듬도 가능해집니다. 코드를 잘 다루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를 C 코드라고 하면 도, 미, 소를 치는데요. 얘를 자리를 바꾸면 미, 솔, 도로 쳐도 C 코드고요. 솔, 도, 미로 쳐도 C 코드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자리 바꿈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열하느냐, 코드에 따라서 배열하느냐에 따라 그 보이싱, 그걸 보이싱이라고 하고요. 그 배열을 어떻게 잘 예쁘게 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제 실력자와 또는 초보자의 차이가 그렇게 나죠. 대신 코드 보이싱을 예쁘게 배우면 초보자도 간지나게 고급지게 피아노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혹시 몰라도 보이싱만 잘해서 한두 번만 쳐줘도 프로 간지가 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분의 3박자 마치 4비트 4박자 박자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비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간단히 기본을 알고 계속해서 조금씩 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여러분, 음악을 춤을 배우거나 춤의 스텝을 배우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테니스, 배드민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배울 때 기초에 따라서 배우시죠. 그런데 왜 음악은 와서 그냥 뭉텅이로 넘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 많이 접할 수 있고 초보자들도 이미 더 많은 음악적 소양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듣는 것들이 고급진 음악들이 많고 이미 실력 있고 수준 높은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단순함, 동요 같은 느낌이 너무 초보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건너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텝을. 하지만 배울 때에는 한 단계, 스텝에 맞춰서 한 단계, 한 걸음씩 가셔야 스텝이 꼬이지 않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